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크립토 모닝의 소피고요. 크립토 모닝 코인너스 TV는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코인 360 붉은색 물들어 있고요. 실제로 가격들을 봐도 주간으로는 아직 상승세에 머물러 있지만 24시간 기준으로는 다 내리고 있는 모습, 거의 100대 디지털 자산 중에서 오르는 것들 찾아보기는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5,200만 원 문턱까지 갔는데 조정받고 있고요. 엑시 인피니티는 7만 원 넘으면서 혼자 거래대금도 많고 잘 오르고 있네요. 뭐 그렇다고 상승률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뒤를 잇고 있고요. 거래대금 이 두 디지털 자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정받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보고 오겠습니다. 이더리움 기본 수수료 소각이 1억 달러에 가까웠다는 보도입니다. 폴리네트워크에서 6억 달러를 빼돌린 해커가 절반가량을 다시 돌려줬다는 소식입니다. 다오메이커가 7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니스왑이 유동성 풀을 제공한 LP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코인베이스에 상장했습니다. 크립토닷컴이 호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켓 NFT 플랫폼인 라리오가 런칭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플리곤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첫 프로젝트입니다. 인기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최근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맺은 가운데 메시가 생제르맹 토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헤드라인에서 전해드렸지만 해킹건 때문에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트위터부터 좀 볼게요. 폴리네트워크는 해커와 직접 소통을 했어요. 시도를 했습니다.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받고 싶다. 왜냐하면 이 당신이 빼간 디지털 자산이 디파이 역사상 최고가다. 그 돈은 수천 명의 크립토 커뮤니티 멤버들 거다. 사람들 거니까 조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 네트워크가 이렇게 소통을 시작하고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커가 여기에 반응을 했죠. 나는 돈에는 관심 없고 너네 결점을 조금 드러내줬을 뿐이다. 어쨌든 폴리네트워크는 이렇게 절반가량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미스터 화이트 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결국 주고받고 한 꼴이 됐는데, 자, 이걸 두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쭉 이 상황을 짚더니 일단 장펑차오의 멘트를 실었습니다. 그런 해커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해커를 주는 게 좋은 일이다. 나는 그가 옳은 일을 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어떤 사법권 그 법제화된 이 사회 안에서 규제 쪽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크립토에서 스스로 경찰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주체들이 도왔거든요. 사실 뭐 OKEX나 바이낸스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찾겠다고 했었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런 걸 보면 뭐 우리가 셀프 경찰이다 이 정도면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법으로 규제해도 뭐 통하지 않는 세상인데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자기 스스로 규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CNBC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상황을 짚으면서요. 해커가 다시 돌려준 이 사건을 두고 이게 훔쳐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굉장히 투명하게 주소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돌려주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다. 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한 옵션이라는 걸 해커가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해킹이 크립토에 오히려 장점을 드러내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킹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요. 좀 의미를 찾아본 그런 쪽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다오메이커가 또 해킹을 당했죠. 700만 달러어치 해킹을 당해서 저는 이게 메이커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메이커다운은 아닙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네, 얼핏 보면 메이커다오랑 헷갈릴 수 있지만 다오메이커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해킹 건이 지금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엑시인피니티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을 했고 그 밖에 다른 코인들도 함께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헤드라인에서 제일 먼저 전해드렸던 내용, 이더리움의 기본 수수료 소각 가치가 1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EIP 1559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수수료 소각이죠. 기본 수수료 소각이 주는 의미는요. 일단 32,000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된 상태인데 2,100만 개의 한정된 발행량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제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기본 수수료 소각입니다. 뭐 단지 뭐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뭐 지금 현금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면서 주요 의제가 됐었죠. 그게 1억 달러를 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 이 생태계에서 좀 디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공급이 적어지면 이더리움이 더 가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에는 좀 상승 동력이 돼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그런 뉴스 BTC의 기사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네, 나스닥에 상장된 파워브리지라는 곳이 채굴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최근에 중국에서 채굴을 막 하다가 이게 다 막히니까 다른 나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앞서면서 전체 채굴의 17%까지 차지하게 됐다라는 소식, 미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채굴에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자, 일정 확인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이만 마치고요. 오늘 업로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